북서부 지역에서 강력한 폭풍인 폭탄 사이클론이 강타하며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절도범을 추격하다 총격으로 사망케 한 한인 경찰이 기소됐습니다. 시애틀에 위치한 한 스시 체인점이 유명 틱토커의 영상 때문에 일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치러지는 뉴저지 카운티장 선거에 플롭 시장 지지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신임 뉴욕시 경찰국장으로 제시카 TC 위생국장을 임명했습니다. 화요일 밤 퀸즈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브롱스의 한 주차장에서 남성이 차량으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드타운에서 남성이 얼음 송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저지쇼어에서 감전된 2명의 공사 인부를 인근 주민과 현장 대응팀이 함께 응급처치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재미동포 사업가 미셸 강 회장이 미국 여자 축구의 역대 최대인 $3,000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에서 구직자와 근로자들을 위해 투명성을 강화한 새 급여 공개법이 내년 8월 시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북서부 지역의 강력한 폭풍인 폭탄 사이클론이 강타하며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애틀을 포함해 워싱턴주 서부 지역에 무려 60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린우드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며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번 폭풍으로 평균 시속 30마일에서 40마일의 강풍과 최대 시속 65마일의 돌풍이 워싱턴주 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워싱턴주 사우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린우드 지역에서는 어젯밤 나무가 쓰러지며 노숙자 캠프를 덮쳐 여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애틀에서 동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벨뷰 지역 소방당국은 어제 시 전역에서 나무가 도로 곳곳과 집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가능하면 가장 낮은 층에 머물고 창문에서 떨어지며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오늘 새벽 60만 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코를 비롯한 업체들이 조기에 문을 닫아야 했고 주민들은 빠르게 찾아온 추위에다 어둠까지 겹치면서 암흑의 밤을 지내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립기상청 시애틀 지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 해안에서는 무려 시속 101마일의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오레곤 해안에서도 어제 저녁 시속 79마일 돌풍이 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 북부 해안, 그리고 세크라멘토 밸리에는 최고 8인치 강우량이 예상돼 위험한 수준의 돌발 홍수를 비롯해 바위, 진흙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애틀랜타에서 절도범을 추격하다 총격으로 사망케 한 한인 경찰이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당 방위 범위를 두고 법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살상 무기에 대응한 경찰의 행동이 정당 방위였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장희 기자입니다. 한인 경찰관 성 김 씨가 FBI 파견 근무 중 절도범 지미 애치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연방 법원에 출두했다고 박스5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성 김 씨는 지난 2019년 FBI가 주도하는 애틀란타 메트로 메이저 오펀더 태스크포스 소속으로 중범죄 폭행과 불법 무기 소지 등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틀란타 북서쪽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절도 용의자 지미 애치슨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그는 창문을 통해 몇 층 아래로 뛰어내려 도주하며 추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도주 끝에 애치슨은 옷장에 숨었고 그를 발견한 김 씨가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얼굴에 총을 맞은 애치슨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김 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판사는 김 씨의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틀란타 경찰국에서 26년간 근무한 베테랑인 김 씨는 같은 해 10월 은퇴했습니다. 김 씨는 총격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에치슨이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가족들은 에치슨이 무장하지 않았으며 총격을 받았을 당시 항복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는 에치슨을 향해 김 씨가 총격을 가했다며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시애틀에 위치한 한 수시 체인점이 일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유명 음식 틱토커가 직접 수시를 맛보는 영상에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됐다며 위생 논란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김원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애틀에 위치한 인기 스시 체인 업체 펍 스시바는 유명 틱톡 음식 평론가인 키드리가 스시를 먹는 영상을 올린 뒤 위생 논란에 휩싸여 임시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키드리는 틱톡 팔로워 168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인데요. 리가 직접 올린 이 스시 먹방 영상은 좋아요 110만 개, 댓글 2만 개 이상이 달렸습니다. 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기에 이 음식점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는 15달러어치의 스시를 구매한 뒤 하나씩 맛보며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품평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분 50초 지점에서 스시 조각 오른쪽 끝에 무언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는 댓글이 급격히 늘어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펍 스시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업체는 해당 생선 조각에 벌레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날 생선의 자연스러운 탄성 때문에 발생한 움직임이지 벌레 때문이 아니라고 덧붙이며 펍 스시는 FDA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리는 후속 영상을 통해 영상의 1분 50초쯤 움직임이 관찰된 것은 사실이라며 영상 속 움직임이 그의 손놀림이나 생선의 탄성 때문이라는 레스토랑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시를 1000번도 넘게 먹어봤지만 한 번도 그런 움직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는 다행히 자신은 스시를 먹고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그의 추천을 믿고 방문한 사람 중 한 명이 다음날 병원 신세를 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11월 18일 펍 스시는 인스타그램에 추가 성명을 통해 벨뷰와 시애틀에 위치한 모든 지점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 폐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토랑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뉴저지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에 스티븐 플롭 저지시티 시장이 후보자로 나선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플롭 시장 지지자들이 민주당 카운티장 선거에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원민 기자입니다. 스티브 플롭 저지시티 시장이 내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카운티장 후보로 대거 출마할 예정입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팰리세이즈 팍 전 시장 크리스 정, 클러스터 전 시의원 돌로레스 윗코, 레스토랑 운영자 존 비탈리가 카운티장 후보로 나섭니다. 이들은 현직 카운티장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후보들도 나설 수 있습니다. 서머셋 카운티에서는 다발 아민 박사가 민주당 카운티장 후보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현직 카운티장인 멜로니 마라노는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롭 시장은 2025년 주 하원의원 선거를 준비하며 20명의 후보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저지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목표로 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37구역에서는 티넥 민주당 리더 타마르 워버그와 타너 플라이 시의원 댄 바기, 주 하원의원 샤마 하이더와 엘렌박 의원과 경쟁할 예정입니다. 플롭 시장은 49역에서 전 우드랜드 파크 시의원 론 알나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 전 시장은 2018년 한국계 시장으로 당선된 이력이 있으며 위코는 클러스터 학교 이사회와 시의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비탈리는 지난해 하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플롭 시장은 버겐 카운티 내 한국계 커뮤니티와 주민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민 박사는 남아시아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오늘 신임 뉴욕시장 국장으로 제시카 티시 위생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티시 국장은 뉴욕시장 국장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원민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제시카 티시 뉴욕시 위생국장을 새로운 뉴욕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티시 국장은 NYPD에서 12년간 근무한 베테랑 경관 출신으로 첫 여성 뉴욕시경 국장이 될 예정입니다. 티시 국장은 경찰의 숭고함을 경험하며 시민들과 협력해 뉴욕시경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시 국장은 위생국장으로 재임하며 쓰레기 처리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꿨고 뉴욕시가 배출하는 4,400만 파운드의 쓰레기 중 70%를 전용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범죄를 줄여야 한다며 티시 국장이 충분히 뉴욕시경 국장을 맡을 수 있는 리더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국장직은 지난 9월 에드워드 카반 경찰국장이 사임한 이후 공석이었으며 임시 경찰국장 대행으로 토마스 돈론이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돈론에게 다른 행정직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비에 로한 제1부국장이 위생국장 임시 대행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티시 국장은 1981년 뉴욕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사와 MBA를 마치고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화요일 밤 퀸즈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인해 NYPD 경찰관과 무고한 행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는 경찰이 대응해 손총에 얼굴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2개의 상점을 강도질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생 보호관찰 상태에 해당되는 전과 17범이었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뉴욕 퀸즈에서 NYPD 경찰관과 한 여성을 총격으로 다치게 한 뒤 사망한 용의자는 살인 포함 17건의 전과를 가진 인물이라고 당국이 전했습니다. NYPD 관계자에 따르면 57세의 게리 워디는 퀸즈에 거주하며 총기 소지로 인해 평생 보호관찰에 해당했습니다. 그는 마약 소지 및 체포 저항 혐의로 사건 발생 6일 전 마지막으로 체포됐지만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워디는 2001년 이후 7건의 범죄로 체포됐으며 최근에는 권총을 이용한 3건의 강도 사건으로도 수배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는 NYPD 리치원 경찰에게 총을 발사한 뒤 얼굴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화요일 오후 5시 30분경 자메이카 164번가 근처 힐사이드 애비뉴 한 델리에서의 강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가 검은색 리볼버로 직원들과 손님들을 위협하며 총을 발사한 뒤 도주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도 사건 약 1시간 후 경찰은 워디의 묘사와 일치하는 남성을 발견했고 그를 저지하려 하자 용의자는 총을 꺼내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자 용의자는 총 한 발을 발사해 원 경찰의 허벅지를 맞췄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용의자의 얼굴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원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쇼핑 중이던 26세 여성도 총격 과정에서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녀를 누가 쐈는지는 즉시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녀 역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브롱스의 한 주차장에서 11호인의 남성이 SUV 차량으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11월 초 웨스트 234번가와 킹스브리지의 브로드웨이에서 BMW 운전자가 차량에 내려 사람들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곤 다시 차량에 올라타 주차장을 배회하다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차에 치인 무리에서 최소 5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피해자 남성 커티스 파커는 사고로 인해 골반이 부러져 현재 움직일 수도 걸을 수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타고 도주한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드타운에서 36세의 남성이 얼음 송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 후 76세 남성을 밀어 도로로 쓰러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범죄 경력이 있는 얼음 송곳을 든 홈리스 남성이 미드타운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 후 76세의 로버트 굴라를 밀쳐 땅에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범인은 브라이언 윌버라는 이름의 36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로버트 굴라 씨는 오전 10시 20분경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6번가와 38번가 코너에서 정신 이상자가 소리치고 있었고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용의자가 한 여성에게 접근해 욕설을 하며 밀쳤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굴라 씨는 다행히 칼에 찔리지 않았지만 며칠 전 발생한 맨해튼 흉기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 이제 맨해튼 어디가 안전한지 모르겠다며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화요일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홈리스들을 강제로 거리에서 내보내기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달 저지쇼에서 감전된 2명의 공사 인부를 인근 주민과 현장 대응팀이 함께 응급처치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현장 대응팀은 행인의 선한 시민의식이 인부를 살렸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김현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애틀랜틱 카운티의 말게이트에서 2명의 인부가 일을 끝내고 장대 사다리를 움직이다가 72,0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사다리가 닿았습니다. 현장을 지나가던 인근 주민이자 마취 전문 간호사인 패트리시아 가이버리 씨는 경찰이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보고 주저없이 합류해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응급대원, 경찰, 그리고 지나가던 시민이 힘을 합쳐 응급처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이송된 후 시간이 지난 현재 무사히 일상에 복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력업체인 애틀랜틱 시티 일렉트릭은 공사업체와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재미동포 사업가 미셸 강 회장이 미국 여자 축구에 역대 최대인 3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강 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세계 여자 축구 프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 회장의 기부금은 유소녀 선수들의 경쟁 기회를 확대하고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 및 육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미국 축구협회는 강 회장이 협회의 여성과 유소녀 프로그램에 앞으로 5년 동안 3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자 축구 관련 가장 큰 규모의 기부로 여성의 미국 축구협회 기부금 중 최고액입니다. 강 회장의 기부금은 유소녀 선수들의 경쟁 기회 확대, 재능 있는 선수 발굴 및 육성, 여성 선수, 코치, 심판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 신디 팔로우 콘 회장은 미셸 강의 선물은 미국의 여성 및 유소녀 축구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선수, 코치, 심판을 포함한 여러 세대의 여성 및 유소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강 회장은 여성 스포츠는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되고 간과돼 왔다며 여성 선수들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기장 안팎에서 여성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11대, 13대 국회의원으로 여성 권익신장에 이바지한 이윤자 전 의원의 딸입니다. 강 회장은 글로벌 방위산업체인 놀스롭 그러먼 임포텍의 부회장과 제너럴 매니저로 활동하다 2008년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서 공공부문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인 코그노산트를 창업했습니다. 2022년 2월 미국 여자 축구리그 워싱턴 스프릿 인수를 시작으로 여자 축구계에 뛰어든 강 회장은 지난해 말 잉글랜드 여자 챔피언십 런던3 라이어니스의 구단주가 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여자 축구의 프로화에 중점을 둔 세계 최초의 멀티구단 글로벌 조직 카니스카 스포츠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에서 구직자는 물론 기존 근로자들이 급여, 승진, 보상 측면을 현행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 새 급여 공개법이 내년 8월 시행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0인 이상 근무하는 업장을 중심으로 구체적 급여와 승진 기회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월 새로 발의된 법안은 지난 9월 26일 주의회를 통과했고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폴 모리아리 주 하원 의원은 4인 이상 근무하는 업장을 대상으로 급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안이 금액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밝혀 구직자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구인 광고의 급여 수준을 5만에서 14만 5천 달러, 12만 5,800달러에서 21만 1,300달러라고 밝히는 등 극단적으로 넓은 범위를 제시해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게시 및 인쇄물마다 급여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밝히고 신규 고용 시 첫 12개월간 얻을 복지 혜택을 나열해야 합니다. 또한 뉴저지주에서 유일하게 급여 공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저지시티 차원뿐 아니라 주 전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당초 주 노동국이 1회 위반 시 $1,000, 2회 위반 시 $5,000, 초과 위반 시 각 건에 대해 $10,000를 부과하려던 계획은 1회 위반 시 $300, 초과 위반 시 각 건에 대해 $500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명품 브랜드의 대규모 위조 상품 공급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명 브랜드 모조 상품은 4,500만에서 5천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모든 위조 상품이 파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조 상품 거래 조직 운영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NYPD는 경찰과 연방정부가 위조 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조 상품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립대가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독립형 의과대학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독립형 의과대학 신설 계획의 일환으로 할렘의 쓰리 칼리지는 큐니 의과대학을 대학원으로 분리해 석 박사 과정 및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존 큐니 의과대학 프로그램 학생들은 해밀턴 하이츠 캠퍼스에서 7년짜리 학석사 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는데 이를 세분화해 독립형 의과대학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큐니는 지원자 풀을 넓히기 위해 입학 절차에서 의과대학 입학 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르멘 그린 큐니 의대 학장은 제도적인 장벽을 없애고 총체적인 입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MCAT을 활용하지 않고도 훌륭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내정자도 과거 미국 프로레슬링계의 성학대 문제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남편 빈스와 함께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를 공동 창립한 린다 내정자가 옛 직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WWE의 고위급 직원들로부터 자신들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맥마흔 부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편인 빈스 맥마흔은 성학대와 인신매매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빈스는 올해 초 WWE에서 일했던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환경 및 화학 관련 학술지 케모스피어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리 도구에 난연제 등의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은 대부분 검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검은색 플라스틱 조리 도구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검은색 식품 용기에 있는 음식은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고 검은색 플라스틱이 포함된 장난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난연제가 몸에 축적되면 암 발병률 증가, 호르몬 교란, 생식 능력 저하, 신경계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난연제는 유해성 때문에 2021년부터 조리도구 제작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